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동숙 님이 모처럼 본방사수하려고 일찍 서둘러서 아침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청취합니다. 모든 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침 준비한다는 건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신다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요리를 하면서 듣는 시선 집중 어떤 맛일지 조금 궁금해졌다. 그럼 요리 맛이 더 이제 좋아지겠죠.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 뭘 자신 없기는 뭘 자신 없어요. 그리고 지난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4936님이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대신 그레고리 종배님의 인증사진 드립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로마의 휴일 오드리 네. 헵번. 예. 그러니까요. 오드리 헵번을 백허그하고 있는 그레고리 팩 얼굴에 종배님의 얼굴을 편집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그 손수 편집하신 사진을 방송국으로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액자까지 넣어가지고. 아,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오드리 헵번이랑 제이비 잘 어울리나요? 네, 반응을 들을 수 없어서 궁금하네요. 뭐 차마 제 입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톰과 제리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제이비가 활짝 웃고 있는 얼굴 옆에 조그만하게 제리 위에다 더마카라고 또 깨알같이 쓰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얼굴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우, 제리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저랑 닮은 것 같고요. 아무튼 4936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저걸 보신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역풍이다님 더마카 모습이 제일 웃깁니다. 임금님 귀의 캔디님 젊은 종배형 베들레헴 바이드님은 고퀄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바람과 함께님은 내 사랑 오드리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그레고리 제이비보다는 오드리 헵번의 얼굴이 더 잘 보이시는 게 아닌가. 젊은이에 저는 오히려 꽂혔습니다. 아, 젊은. 저 때만 해도 머리끼리나 수염보도 까맸었는데. 아, 저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10년 전인가? 좀 아, 10년이요? 아유, 그럼 많이 안 늙으셨네요. 이거 네. 동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옥님이 귀여워요. 완전 제이비. 뭐 멋있다는 얘기는 없네요. 네,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네. 자,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4936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접견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탄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내용은 기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 회유를 시도를 했다. 이러면서 이것이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자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에 접견 기록 사본을 좀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지난 17일에 공개 불가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 이미 내용이 언론을 많이 탔는데 본인한테는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무부가 내세운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엔 정보 공개 거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수사 중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부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등 공개되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네. 이 규정을 지금 근거로 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말로 이 그 접견 기록이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을 회유하려고 시도한 물적 증거라면 수사와 공소를 제기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입증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네. 게다가 피고인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회유받은 적 없다고 바로 입장문을 냈으니까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접견 기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현저하게 곤란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그래서 이걸 결국은 어떻게 정리할 수밖에 없냐면 그때 달라요. 음흠. 이거 말고는 뭐 제 머리에서는 정리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던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는데 다음 사례는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오, 바로 그건데요. 약간 반대 케이스네요. 어떤 그렇죠. 겁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대표를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에 고발이 이루어져서 경찰이 수사를 했던 건인데 경찰은 1년 후인 2022년 5월 3일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을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은수미 두 성남시장이 이 사업에 각종 특혜를 줬다라는 게 고발 내용인데 주목할 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년 8월까지 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지난해 5월에 검찰로 넘어온 사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야 수사 사실이 전해지고 있을까?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네. 이게 더 궁금한 이유가 있는 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른바 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이 건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많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혐의가 있음이든 없음이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도 아주 일찌감치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 5월에 넘어왔다고 하면 지금 2월이니까 거의 9개월 동안이니까 그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선회가 있었고 그러면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제서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을까? 저는 그 배경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왜 연태까지 종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뭐 기소를 하든 무혐의 결정을 내리든 왜 그게 또 안 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궁금한 건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끝은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오죠.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정자동 호텔 여기에다가 이번엔 또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끝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 겁니까? 정말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일로 매진하고 끝까지 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어디까지 갈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는 체포동의안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서 곱씹을 대목이 있는데요. 자,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 동의안 표결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이거든요. 따라서 27일에 가부가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 걸까요? 자, 그때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걸 깔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소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가 될 수도 있죠. 오어가 아니라 엔드도 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영장을 치고 또 치고 또 칠 거라는 전망은 참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저기가 근데 그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걸 입에 올린 것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말하긴 했죠. 체포동의안이 이번이 처음이지 마지막은 아니다. 갈수록 찬성표가 높아져서 결국은 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JB가 언제나 한결같이 라며 말한 사례가 그래서 또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편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투표를 할지 정했죠? 정했죠. 자율투표하기로 했는데요. 왜 자율투표를 결정을 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 설훈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설훈 의원이 누군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촌철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도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가장 앞서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우려를 해왔던 의원입니다. 그 의원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의원들이 비토 없이 확실하게 부결표를 던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는 안 봐도 비디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굳이 당론 투표로 해서 모양새 빠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율투표에 맡기는데 자율투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부결표를 던졌다. 그러면 그 상징적 효과는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정성호 의원 접견도 공개해달라 그랬는데 주지 않았다 이 내용을 좀 짚었었잖아요. 네. 베들레헴 바이든님이 공개는 안 하는데 언론에 흘린 사람은 감사는 하나요?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수사가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지 소식이 없어서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뭐 경찰 쪽 압수수색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건 전혀 다른 건이고요. 네.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께서는 뒤로 몰래 유출하는 건 괜찮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건 안 들어주나요? 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의견들이 좀 많다. 이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를 공개하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상당수 노조가 이걸 안 받아들이자 이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노조 회계 자료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회계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한 근거가 노조법 14조와 노조법 27조인데 노조법 14조는 노조가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27조는 노조가 행정관청 요구 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조법 27조가 이제 각장 핵심적인 근거 조항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입법조사처는 어떤 판례를 제시를 했냐면 대법원이 2017년에 내린 판결을 지금 하나의 판례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냐면 노조법은 노조 회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합원 열람 권리의 재정장부와 서류 등산, 그러니까 복사 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노조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데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 제3자에게 재정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확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다라면 정부가 그걸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 이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논란이 불붙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두 가지를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한 가지는 비노조원이 노조의 회계감사원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노조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노조원과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법원 판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부가 이렇게 그 노조 회계 자료 내라고 요구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또한 정부 보조금이 그러니까 지급되고 있고 노조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또 그만큼의 권리가 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 노조비 세액 공제를 비율을 확 줄여버리기는 할 수도 있다. 시행령을 바꿔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뜨악했던 거 하나가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월세 있잖아요. 월세. 월세도 지금 세액공제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4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뭐 국민평형 이하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세액공제를 정부가 해줌으로 일정의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그러면 집주인이 가계부를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프레님이 특활비 공개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노동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JS님은 귀족노조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자식 유학 보내고 회식도 한다는데 이런 걸 JB 지금 옹호하십니까? 이런 도발적인 촌철을 보내주셨네요. 아니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단죄를 내려야죠. 그것과 지금 그 회계 자료를 해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옛말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운다라는 말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또 건폭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건설 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겠다.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이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인터뷰가 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이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한번 인터뷰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로님이 이러다 가계부도 정부에 제출하라라고 할까봐 겁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해군에 복무 중인 1호봉 하사가 6대전 들어보셨죠? 그렇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말인데 6대전에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올렸어요. 2022년 12월분과 그 사이에 8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그 오른 올해 2월분을 공개를 했는데 8만 원 올랐다는 올해 2월분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177만 800원 여기에 정금 가상금 15,000원에다가 직급 보조비 16만 5천 원이 붙었고 여기서 다시 소득세 등 25만 4,830원이 공제가 돼서 최종 실수령액이 얼마냐? 169만 5,970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사 1호봉 하사의 그러니까 실수령액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사가 덧붙인 말이 있는데 초과 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초급 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점점점. 이런 내용이었다는데 사실 이거 낯익은 이야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병장 월급 200만 원 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병사 월급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2025년쯤이 되면 그 병장 월급에다가 또 군 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합하면 사실상 205만 원 정도의 그 월급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장이 그렇죠. 그러면 하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얘기는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병장 월급 병사 월급 올리는 걸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부사관이라든지 다른 직업군인들의 그러면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확히 다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 월급만 올려버리면 이런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령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스터 플랜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 보면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스타들의 군인퇴직 연금 이것도 좀 기억이 바로 나긴 하네요. 바로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네. 스타 별단 분들은 참 그렇게 엄청 받으시는데 하사 월급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 보자마자 딱 어제 그 생각이 났었는데 군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 못 받는 연금 받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실 게 아니라 요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100%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병사 월급 올려준 돈으로 하사 월급 올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뭐 대책이 그거는 있을까요? 아래쪽 빼서 윗돌 개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